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할 거야.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은 뭐냐? 등식 위치에 부동호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죠? 부동호의 방향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등식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얘랑 얘랑 같다니까 좌변 우변을 뒤집어도 되고 뭐 거꾸로 써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안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잘 배워두시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부등식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활용, 방정식의 활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정식과 지수함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방정식, 지수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지수함수 관계를 조금 이용할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x1승이랑 A의 x2승이랑 잘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러니까 A의 x1승이랑 A의 x2승이랑 같다라고 돼 있으면 지수가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일 때 밑이 AA로서 1이 아닌 양수일 때는 같다라는 데에 있어서 지수가 같다라고 쓰시면 끝난다고요. 만약에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돼요. 그죠? 밑이 1이면 1의 100승이랑 1의 2승은 같잖아요. 그렇다고 100이랑 2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인 거야. 1이 아닌 양수일 때는 자, 만약에 같다라고 돼 있으면 밑이 같은 상황에서 같다라고 돼 있으면 지수가 같은 거다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제 문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문제 유형들 여러 가지를 풀 때 있어서 자,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는 거야.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을 같게 하고 난 다음에 지수가 같음을 이용한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죠. 밑이 같다면 지수도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A의 X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반복이 될 때야. A의 X승 모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뭐 옆에 또 있고 아니면 A의 X승의 제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럴 때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한 다음에 T 값을 구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압니다. 이 두 가지 유형만 먼저 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설명할까요? 예, 그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필수 예제 13번. 필수 예제 1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풀 건데 아까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같게 해주라 그랬죠? 자, 1번은 너무나 싱겁네. 우변에 있는 4의 x승을 2의 2x승으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인 x제곱 마 3과 2x가 같다라는 걸로 풀면 끝나요. 졸라 쉽죠? x제곱 마 3 이꼴 2x 이거 풀어서 x 갖고 하면 끝. 됐죠? 자, 이거 마찬가지야. 9분의 1이죠. 9분의 1은 3의 마 2승이지. 그럼 마 2가 여기에 곱해진 걸로 써서 2x제곱 마 6x는 마 2 x 뿔 16 이거 풀면 끝나요. 쉽죠? 괜찮죠? 옆에 것도 할 수 있겠죠? 4분의 3이랑 3분의 4는 무슨 차이점? 역수 차이점. 역수니까 2x 뿔 6을 마 2x 마 6승으로 바꿔주고 이거 4분의 3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쓰면 끝? 별거 아니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같게 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내용. 자, 뭔가 반복되는 형태인 거야. A의 X승이 반복이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4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9배의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32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되니? 예. 그러면 앞에 거는 뭘로 바뀌어요? 4t제곱으로 바뀌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마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인데 이 플러스 2승은 곱하기 4로 튀어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2의 x 플러스 2승이라는 것은 2의 x승 곱하기 2의 2승이니까 얘가 4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승인 거야. 오케이? 근데 앞에 9가 있으니까 36t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2는 0. 4, 4, 4 나누고 풉시다. t제곱 마 9t 풀 8은 0. 따라서 t는 얼마? 1과 8이 나올 거야. 맞아요? 됐어요? t 값이 1과 8 나온 걸로 x를 구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는 거야. t에다 1 집어넣으면 x 얼마? 0이죠? t에다 1 들어가 봐. 2의 빵승이 1이잖아. 그지? 그 다음 t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8 집어넣으세요. 그럼 x 얼마? 3 나오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해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로 바꿔서 t값 구한 다음에 x값 끝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네, 계속 갈게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번엔 지수가 같을 때야. 세 번째 내용은 지수가 같을 때야. 알겠니? 지수가 같거나 지수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지수 형태의 지수의 x가 있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건데 만약에 지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이 같다라고 써주거나 또는 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 돼버리면 그 값은 서로 같겠죠. 1이 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같다라고 돼 있으면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얘가 제일 좀 귀찮아요. 귀찮아도 뭐 방법만 아시면 풀 수 있습니다. 밑에도 x가 있고요. 지수에도 x가 있을 때야. 둘 다 x가 있는 경우야. 둘 다 x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밑을 1로 만들어주거나 밑이 1이 안 된다면서요. 그거는 밑이 상수로 써 있을 때는 안 되는 건데 미지수로 썼을 때는 상관이 없어. 알겠니?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지수 방정식이잖아요. 로그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밑이 1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어쨌든 등호는 성립하니까. 그래서 밑을 1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지수가 같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밑에 거야. 밑도 지수도 같지 않으면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요. 절대로 같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푸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지수에 있던 x가 곱하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서부터 되게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을 풀진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하면 깔끔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만 일단은 풀 거야.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5번은 아니구나. 16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뒤쪽 넘어가서 15번은 다른 유형인가 봐요. 그냥 이거 변형이구나.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에도 지수가 포함된 지수 방정식.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x 플러스 2의 x승은 3의 x승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같죠? 그죠? 맞아요? 지수가 같아요. 지수가 같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x뿌리는 3이다 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x는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요거 하나만 있을까요? 하나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세 번째 내용이 뭐였죠? 지수를 0으로 만들어줘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달라도 좌변 우변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걔도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만약 뭐예요? 지수가 0 된다. x는 0. x에 0 집어넣어봐. 참 돼? 되거든. 왜? 2의 빵승이고 아니 왜 이래? 2의 빵승 되고요. 얘는 0. 3의 빵승이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x에 0 대입하면 참이네 라고 갈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됐죠? 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x마 3의 x뿔 2승, x마 3의 x제곱 마 4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밑이 같잖아. 근데 밑에도 지수가 있고, 저기 미지수가 있고요. 지수에도 미지수 x가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여기 있는 단은 아까도 단이 있었지만 단은 그냥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음수의 거듭제곱 형태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만 3 돼 있으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밑이 같잖아요. 그럼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x뿔 2는 x제곱 마 4라는 거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풀면 x의 값 나오겠죠? x제곱 마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x는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지? 근데 마 2는 답이 안 되겠죠? 3도 안 되고. 3도 안 되네? 뭐야? 내가 제대로 푼 거 맞냐? x제곱? 네. 맞죠? 네. 3도 안 되고요. 마 2도 안 되고. 그럼 여기서 답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단계 뭘 쓸 수 있을까? 미친 x마 3이 미친 1이면 되죠? 그죠? 밑인 x마 3이 1인 x의 값 얼마죠? x는 4 라는 해 하나가 나올 수 있겠죠. x가 4가 되면 4, 4 뿅뿅 들어가면 지수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1의 뭐시기승, 1의 뭐시기승이잖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x는 4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지수방정식 문제를 푼 거고요. 아까 안 풀어드린 유형 15번 유형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안 풀어드린 유형 차례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유형 봅시다. 9의 x승의 꼴이 반복되는 지수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의 x승이래. a의 x승. 자, AX승 꼴이 반복되는, 그죠? 예.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봤더니 9의 X승 마이너스 3의 X뿔 1승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당연하죠? 그죠? 3의 X승은 T입니다. 자,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맞죠? 그죠? 자, 그럼 요놈의 T의 값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요놈의 t의 값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t의 값이 뭘까요? 요거를 근해 공식으로 구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t 값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t 값 두 개를 t1하고요. t2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되니? t1하고 t2라고 잡을게. 됐죠? 자, 근데 이 T1하고 T2라는 존재는 뭐냐면 봐봐. 원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지. 그지? 근데 이 알파, 베타는 T값이야, X값이야? X값이야. 이거 X값이야, X값. 맞냐? 그죠? 근데 아까 이 X값 어떻게 구했어? T값 얼마 구한 거를 여기다 뿅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구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3의 알파승으로 쓰면 돼요. 3의 베타승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T값 하나는 3의 베타승일 거야. 많이? 이거 괜찮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T1은 3의 알파승, T2는 3의 베타승이라고 쓰면 이제 끝났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알파 따로 베타 따로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형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야 되겠죠? 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T1 곱하기 T2가 되고요. 우변은요. 곱해버리면 3의 알파 뿔 베타 승이 될 거야.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 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죠. 이게 뭐죠? T1하고 T2의 곱이네. 근데 T1하고 T2는 T에 대한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이에요. 얼마예요? 1이죠? 근계수 관계? 맞아요? 그럼 3의 알파 뿔 베타 승이 1이니까 따라서 알파 뿔 베타 얼마?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으로 풀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16번은 아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천천히 설명하고 있을게. 자, 2의 x승 더하기 3의 y뿔 1승은 13. 그 다음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y승은 5라고 돼 있어. 그냥 간단하게 연방 푸는 문제야. 연방 푸는데 미지수가 이렇게 지수 형태에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2의 x승을 a라고 하고 3의 y승을 b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거 뭐야? a 플러스 3b. 그지? 3의 y뿔 1승이니까 뿔 1승은 앞에 곱하기 3으로 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뿔 3b 맞아요? 얘는 13. 그 다음 밑에 거는 뭐예요? 2a뿔 b는 5. 두 개 연방 풀면 돼. 위에 거 2배에서 빼버릴까? 2a 6b 26이니까. 그죠? 빼면 어떻게 돼요? 6b에서 5b 이거 얼마야? 빼면 5b 맞죠? 5b 26 빼기 5 하면 21. 이 숫자가 왜 이렇게 그지 같아? 그지 같네? 어쩔 수 없어요. 그 b는 얼마? 5분의 21. 됐어요? 됐죠? 아닌가? 빼기잖아. 그죠? 맞비죠. 어쩐지 숫자가 너무 그지 같더라.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그 빼면 7b가 나오죠? 그 b는 3으로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는 어떻게 구해요?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9니까 4 나오나? a는 4네요. 자, 그럼 a가 4고 b가 3이니까 x하고 y도 구할 수 있죠. 여기다 4, 여기다 9, 3 집어넣으면 x는 얼마? x는 2고요. y는요? 1 나오죠. 그럼 x 2, y 1이니까 답은 3. 이렇게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2의 x승하고 3의 y승을 그대로 쓰지 말고요. 똑같이 나오니까 치환해가지고 두 개 연방 풀면 되는구나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수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칠 17번은 은서야, 일단 끝나고 다시 얘기해줄게. 되게 쉬워. 한 2분만 얘기해주면 돼요. 1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지수방정식의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활용 관련된 건데요.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이제 적절히 식을 세워줘가지고 니네가 풀면 되는 건데,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는 A의 X승 마리가 된대요. 오케이? 한 마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X시간 후에. 근데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된 거죠. 그죠?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된 거야. 처음에 10마리였어. 맞니? 그러면 한 마리는 X시간 지났을 때 A의 X마리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10마리는 A의 X마리의 10배가 되겠죠. X시간 지나면. 근데 X시간을 지금 3시간으로 간 거잖아.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3시간 10의 A 3승인 거죠. 얘가 얼마다? 80이다. 괜찮아? 자, 그럼 양변 10 나누고 A 값 구하면 A는 얼마 나와요?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못 구해도 그냥 쓰시면 돼요. A의 3승이 얼마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못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A 값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 몇 시간을 뭐라고 할까? T시간이라고 할까? T시간 후에 256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마리가 T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A의 T승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 2560. 만족하는 T값 구하시면 돼요. 근데 A가 아까 얼마를 했어? 2라 그랬잖아. 10 곱하기 2의 T승. 오케이? 2560. 자, 10 나누면 2의 T승은 얼마? 256. 그럼 T는 얼마? 8 나오죠? 그러니까 식만 적절히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식 만드는데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는 게 조금 뭐 개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활용식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활용은 어쩔 수 없어.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자꾸 식을 만드는 연습을 니네가 스스로 해봐야 돼. 나한테 이런 비슷한 유형 100가지를 설명 들어봐. 니네가 직접 한 번 쓰는 것보다 못할 거야. 차라리 니네가 한번 써보면서 부딪혀보고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얘를 빨리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직접. 알겠죠? 설명을 듣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문제 하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해보고 안 되면 나랑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지수 부등식을 하겠습니다. 안 쉬어도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갈게요. 자, 지수 부등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수 방정식 나온 내용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언제 방향이 바뀌느냐를 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는 것은 A가 1보다 큰 거. 정상적인 상황은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요. 그죠? 그죠? 그래서 x1하고 x2하고 x2가 더 클 때 A의 x1승이랑 A의 x2승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A의 x2승이 그대로 크다. 큰 쪽이 크다라고 그대로 써먹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하지만 큰 쪽이 더 작다라는 걸 써먹을 때가 있겠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큰 쪽이 더 작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된다라는 거. 즉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또는 미체,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의 풀이라고 해서 역시 얘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만약에 미체를 갖게 할 수 있다면 미체를 갖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그지? 잘 안 보이나? A의 fx승이랑 A의 gx승이랑 비교했을 때 gx승이 더 커요 라고 돼 있으면 지수가 gx가 더 크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단 A가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근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쪽이 더 작아요 라고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의 x승꼴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치환해가지고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치환한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하긴 구하는데 구하는 와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냐면 t는 0보다 커야 돼요. 왜? A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x에 누군가를 막 집어넣어도 t의 범위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죠? 문자는 죽어서 변역을 남긴다. 기억나시죠? 문자는 치환돼서 변역을 남긴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했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지수 형태를 세로 문자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꼭.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밑에도 있다는 건 밑과 지수 전체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밑의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의 바뀜으로 범위를 나눠주라 이 얘기예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푸는데 부등호 방향 유의해서 풀어달라. 밑이 또 1보다 클 때는 역시 또 푸는데 부등호 방향 유의해달라 이 얘기고요. 밑이 1일 때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밑에 미지수가 뭐 1이어도 상관없잖아. 밑값이 1이어도 거듭제곱 계산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쉬운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필수제 19번 하나만 볼까? 하나만 볼까? 하나만? 아니요. 괜찮아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2의 마이너스 승으로 바꾼 다음에 부동호 방향 유지하는 거고 얘는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되죠. 그죠? 왜? 이거 5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아니 뭐야 0.2의 제곱이잖아 이거.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이 0.2니까 0.2의 제곱 0.2의 2승이라고 써놓고 마 2x승 그럼 3x 마우하고 마 2x 갖다가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3x 마우가 더 크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그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필수제 20번 가겠습니다. 간다고? 자 AX의 꼴이 반복되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4의 X승과 2의 X승이 동시에 있죠. 그럼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2의 X승은 T. 자 그래놓고 T로 치환한 요 부등식을 써볼게요.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풀 수 있죠? 이거 풉시다. 자 풀면 어떻게 되죠? T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1, 2, 2, 1, 마마. 그러면 T의 범위는 큰 작작이죠?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아요. 작은 놈이 얼마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T는 2보다 크다. 맞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라고 하셨죠. 뭐죠? 치환했으면 치환된 T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아무 말도 없지만 0보다 크다라는 거 달아주라고요. 됐죠? 음수는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풀면 돼요. 자 그럼 여기 2의 X승 집어넣으면 돼. 2의 X승이 2분의 1보다는 작고요. 0보다는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요. 2의 X승이 2보다는 큽니다. 괜찮아요? 됐죠? 예, 그럼 이거 푸시면 됩니다. X에 누굴 집어넣어야지 얘가 이렇게 되죠? 예, 2의 마일승이잖아. 그럼 X는? 크거나밖에 안 붙여. 크거나 같다. 야야. 오, 미안합니다. 크거나 같아져. 아유, 나 왜 정신, 역시 상태가 안 좋네. 미안합니다. 예, 잘못 봤어요. 예.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인 거고, 예, 그러면은 2의 X승이 2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마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쓸 거 없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전범위니까. 전범위잖아. x에 누구 들어가도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이건 전범위. 이거는 x는 마이보다 작은 거. 두 개 겹치는 거 쓰면 x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자 얘는 어떻게 되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래서 x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지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결국 요놈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였었던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근데 어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따져서 써본 겁니다. 알겠죠?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풀게요. 자, 부등식 x의 3x 플러스 1승이 x의 x 플러스 5승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풀래요. 자, 그러면 밑이 xx 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건데 그죠? 맞죠?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건데 밑이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아까 밑에 x 있으면은 범위 나눠주라 그랬죠? 왜냐면 얘는 범위가 필요해. 왜냐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그대로 쓸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냥 1이 되는 경우와 1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본 거야. 근데 얘는 1이 아닌 경우도 0, 1 사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로 두 개로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갑시다.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부동호 방향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부동호 방향 유지합시다. 3x 뿔 1과 x 뿔 5를 푸는 데 있어서 얘가 더 크다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넘어오고 넘어오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맞냐? 2x고 4니까. 맞죠? 그럼 얘하고 얘의 겹쳐지는 부분을 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최종답 뭐예요? x는 2보다 최종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답은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자 두 번째 x가 1일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x가 1이에요. x가 1인 경우 자 밑이 1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좌변이랑 우변이랑 1의 머시기승 1의 머시기승이니까 클 수 없죠. 그럼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답 쓸 게 없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어때요?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돼. 뒤집는 거 풀어봤자 x는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맞니? 그죠? 네. 그럼 얘하고 얘의 겹쳐지는 부분을 답으로 쓰시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요거하고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괜찮죠? 됐어요? 여기서 답이 없으니까 1 들어가면 1, 얘 무조건 1이잖아. 얘도 무조건 1이고요. 1이랑 1 비교했을 때 1이 1보다 커?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답되는 x의 값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겹쳐지는 범위 보면 되는 거야. 안 봐도 되겠지? 괜찮죠? 그냥 깔끔하게 다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두 개 풀어서 겹치는 범위 답 쓰시면 돼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3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려워요. 자, 2의 2x승 마이너스 3의 2의 x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2k가 0보다 크고 싶대요. 그럼 어쨌든 얘는 2의 x승이 거듭돼서 나오니까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겠죠. 자, 그럼 앞에 거는 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이거 4로 나오죠. 12t 그 다음 플러스 2k야. 0보다 크다. 근데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요놈의 판별식 쓰면 되는 거냐?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뭐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용해야 되거든요. x가 모든 값이 다 되는 거죠. x가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t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서도 t가 0보다 클 때만 항상 참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t가 0보다 작을 때는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즉 우리가 y 이꼴 요놈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차함수 가로축이 t축이고요. 가로축이 t축이고요. 세로축이 y축일 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맞지? t 대신에 x 썼다라고 생각하면 x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 포물선 그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x 대신에 t 쓴 것 뿐이에요.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놈의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꼭지점의 t값. t가 얼마일 때 꼭지점이 되죠? t 이꼴 6에서 꼭지점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6이라는 어떤 지점에서 꼭지점이 나올 건데 꼭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면 항상 그래프가 모든 지점에서 0보다 크죠. 이해되십니까? 즉 0보다 큰 범위에서 t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죠?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면 항상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니네가 결혼정보업체에 갔어.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이제 그 소개팅은 아니고 맞선을 볼 그 상대를 정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게 키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키가 작으면 안 돼. 남자 키는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지혜를 예를 들어볼게. 지혜야, 너가 생각하는 가장 최소한의 키가 몇이냐? 남자 키가 얼마 정도 돼야 돼? 대충 예를 들어서 170 후반? 176이라고 할게요. 아니 후반이냐? 178이라고 할게요. 나는 178 이하로는 남자로 안 보여. 근데 이런 얘기 인터넷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까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178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결혼정보업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지. 저는 남자 키가 178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차트를 보면서 이 사람 178, 176, 너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100명을 모아왔어. 100명을 딱 모았는데 자, 고객님. 자, 여기 있는 이 100명 중에서 아무나 고르셔도 됩니다. 그럼 178이 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한 명 한 명 일일이 확인해요? 그럴 필요 없죠. 야, 니네 중에 제일 작은 사람 나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니네 중에 제일 작은 사람 나와라고 했더니 그 사람 딱 나왔어. 그 사람 키를 쟀어. 그 사람이 제일 작대. 제일 작은 사람이야. 그 사람 키를 딱 쟀더니 그 사람 키가 179야. 그럼 전부 다 178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만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나머지는 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보시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야, 니네들 중에 t에다가 막 집어서 계산한 니네들 중에 제일 작은 놈이 0보다도 크면 항상 0보다 큰 거야. 맞아? 이해돼?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할 때도 또 쓰이는 게 있어요. 알아두셔요. 제일 작은 놈만 보시면 돼요. 즉 최소값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t = 6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한 거야. t = 6에서 꼭지점이 나온다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거기에서 최소가 나올 거죠. 이해되시죠? 맞죠? 그럼 t = 6일 때 66 들어간 거 최소 얼마? 최소값 66 들어간 거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6 곱하면 72 플러스 2k 여기 최소값이야.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야, 네가 제일 작은 놈인데 네가 0보다 크면 나머지들은 싹 다 0보다 크겠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소값 구한 겁니다. 자, 계산하면 2k 마 36이 0보다 크다. 그럼 k는 18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항상 0보다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의 최대값을 보시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봐서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른 놈들도 다 작겠지. 제일 큰 놈이 18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180보다 작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다. 즉 최대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내가 뭐 건너뛰었나? 아닌데? 생각보다 설명이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 야, 혹시 내가 중간에 정신 잃었냐? 중간에 뭔가 빼먹었냐? 그런 거 없죠? 조금 보강 안 해도 되는. 원래 오늘 보강을 니네 질문할 거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보강한다라고 했던 거거든? 질문 없어요. 질문이 근데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게 많지 않을까요? 오늘 게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월요일. 월요일에 보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그 뒤에 이과놈인데 한 놈인데 걔를 좀 남기면 돼. 괜찮아. 걔는 괜찮아. 걔는 나한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라면 해. 걔는 괜찮아. 그럼 월요일날 조금 뭐 질문을 10분이나 20분 더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하든지 해서 월요일날 보강을 좀 더 할게요. 그게 너희들도 좋고 나도 좋을 거야. 절대 나만의 욕심으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니라. 동의하시죠? 만장일치죠? 그죠? 속으로 막 뿡 하고 뭐 선생님 그때 그러시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 했고요. 24번 문제를 좀 볼게요. 활용 문제니까 역시 니네가 식을 세워줘야 돼. 자, 식을 세울 건데 일단 문제를 먼저 이해를 조금 해보면 좋아요. 과학 내용인데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거야. 75%씩 감소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25%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그 들어간 빛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필름 한 장 통과하면 75% 감소니까 25만 나올 수 있는 거야. 100개 중에 75개는 다 튕겨져 나가고 25개만 통과해서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필름을 여러 장 할 거야. 그죠? 맞아요? 그럼 25가 남는 거니까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의 비율이 몇 대 몇? 4대 1인 거죠. 즉 들어가는 양의 4분의 1배로 나오는 거야. 자, 처음 양을 A라고 잡는다면 되죠? 처음 양을 A라고 잡을게요. 그럼 한 장 통과하면 얼마예요? 한 장 통과 4분의 1 A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4분의 1 A라는 양이 빛의 양이 남아 있는 거고 거기서 한 장 또 통과해요. 두 번째 장을 통과할 거야. 그럼 요 놈의 4분의 1배 되는 거 맞니? 그럼 4분의 1의 제곱 A겠네?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자, N장, X장이라고 할게요. X장 통과해요. X장 통과하면 4분의 1의 X승 A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됐죠? 자, 근데 X장 통과했을 때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처음에 1024분의 1은 얼마예요? 1024분의 1 A겠죠. X장 통과한 게 얘 이하로 줄어든대요. X장 통과한 건 누구라고요? 4분의 1 XA라고요. 얘가 얘보다 이하가 되게끔 X의 범위를 구해준 다음에 최소값 구해주시면 돼요. 최소값. X의 최소값. 그죠? 최소 몇 장이냐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에 약분해버리면 되죠. 왜? 양수니까. 양이 처음서부터 음수? 뭐 없었던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양수이겠죠? 나도 모르는 어떤 양수니까 양변 A로 나눠서 부등호방률 유지한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1의 X승은 2분의 1의 2X승이 되고요. 여기는 1024는 2분의 1의 10승이 돼요. 그죠? 그럼 2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0하고 1 사이. 그죠? 애들이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어. 얘네들 풀다 보면 헷갈려서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틀리면 A, C 하고 고친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틀려서 짜증나는 거 몇 번 겪어보시면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최소 몇 장 필요하다? 예, 5장.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멍청하게 했네? 그럼 4분의 1이 5승인데. 그지? 그죠? 네, 4분의 1이 5승인 거 알죠? 네. 제가 4에 6승까지 계산해서 5승까지 계산해서 외우라 그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너무 일찍 끝났는데 안 되는데? 아침 10분 일찍 끝났어. 10분. 아니야, 15분 일찍 끝났어. 어때요? 15분 문제를 더 풀 시간이 생긴 거죠. 숙제 드릴게요. 숙제 좀만. 근데 이거 숙제 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세영이 실력 근데 잠깐만 일단 끄고. 이거